영화를 통해 마음이 열리는 곳 뒷방상영관입니다. 영화가 끝나면 우리는 뒷방에 모여 대화를 시작합니다. 나와 당신의 영화는 우리의 대화를 통해 새롭게 살아납니다. 영화를 통해 마음이 열리는 곳 비밀스러운 뒷방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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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뒷방 상경관의 넬리 바타. 그리고 게스트 고음입니다. 와. 잘 지내셨나요? 잘 지내요. 게스트분한테. 아니 청취자분들. 저희 오늘 이렇게 게스트 고엄님이 함께 해주시는데요. 네, 저희 238번째 영화는 진가신 혹은 천커신 감독의 천밀밀이라는 영화이고요. 이 영화 짧게 이제 어떤 영화인지 모르실 테니까 줄거리만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시작할게요. 장만옥과 여명이 주연인 영화이고요. 1986년 꿈을 위해 고향을 떠나 대도시 홍콩에 온 소군과 이효는 우연히 마주쳐 사랑에 빠집니다. 둘은 서로를 의지하며 험난한 타지 생활을 버텨냅니다. 하지만 소군에게는 고향에 약혼녀가 있습니다. 이효는 각종 아르바이트를 하며 열심히 모은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하지만 실패해서 빚을 지고 암흑가 보스의 애인이 됩니다. 멀어지게 된 둘은 4년 뒤 소군의 결혼식장에서 재회합니다. 사랑하지만 이뤄질 수 없던 둘은 다시 몇 년 뒤 미국의 전자대리점 앞에서 마주치게 됩니다. 이런 이제 긴 기간을 둔 한 10여 년 동안의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이고요. 짧게 저희 근황 얘기를 먼저 한 다음에 영화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네, 그럼 먼저 고음님이 왜 고음인지 본인이 그리고 어떻게 이 방송에 참여하게 되셨는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저는 넬리와 버터의 지인이고요. 제 별명이 고음인 건 원래 스스로 좀 곰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곰은 좀 재미없으니까 좀 더 게을러 보이는 고음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성실하고 제가 지금 가장 그만하려고 갓생을 사시는 분인데 조금 더 안으로 들어와 주셔서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본인이 자꾸 게으르다고 하셔가지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찐으로 게으른 사람들이 뜨끔하게 만드는 고음이 아닌가. 아니 고개를 끄덕이시면 저희가 볼 수가 없어요. 네. 하지만 저는 스스로 곰 같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곰이 생각보다 되게 부지런한 동물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그냥 걔네 뛸 때 진짜 빠르잖아요. 뛰는 거 좀 좋아하긴 그러니까 하는데 뛰는 거 좋아하는 고음 씨와 오늘 천밀밀 함께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지내고 계셨나요? 저요? 네. 저는 최근에 그 회사에서 교육을 담당 지역인 미국 시간에 맞춰서 듣느라 밤낮으로 잠을 못 자고 지냈습니다. 하지만 주말이 오니까 좋네요. 너무 좋습니다. 주말 좋죠. 저는 어제 축구를 보느라 잠을 못 잤어요. 어제 그 김민재 네. 선수가 인속한 뮌헨이랑 생각 안 나. 레버쿠첸이랑 경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좀 재미는 사실 막 없었는데. 근데 보고 재밌는 경기가 있었어요? 요새 토트넘 재밌어요. 토트넘이 재밌어요? 요새 토트넘이 재밌어요. 요새. 지난 시즌엔 진짜 재미없었는데 요새 좀 재밌다. 요새 재밌는 이유가 소니 때문일까요? 전체적으로 소니도 잘하고 감독이 새로 부임했는데 감독이 팀을 좀 잘 만들어서 재밌어요. 스포츠를 좋아하시는군요. 네. 저 최강야구도 좋아하고요. 월요일엔 최강야구 보고 주말엔 축구 보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렇군요.
넬리 씨는 항상 축구를 언제 어디서든지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해요. 좀 본 지 얼마 안 됐는데. 아 그래요? 네. 올해 들어 저 되게 카타르 자주 보지 월드컵 않나요? 이후로 보고 있어요. 아 카타르 네. 카타르 월드컵 와 엄청 오래된 것 같은데 작년밖에 안 됐네요. 그죠? 저는 카타르 그 월드컵이 월드컵. 지났다는 게 놀랍네요. 네, 그렇죠. 여자 월드컵도 끝났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좀 날씨가 얼추 가을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약간 아직도 덥긴 한데. 오늘 사실 좀 추울 줄 알았는데 덥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가을이 왔다는 걸 코가 먼저 느끼고 있어서 네 여러분 환절기가 진짜 올해 특히 그리고 음, 심하대요. 그러니까 제가 그 입 짧은 햇님님을 좋아하는데 저도요. 그분이 비염으로 올해 특히 고생하신다고. 근데 이제 거기 햇살이들이 올해 마스크를 안 써서 심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어릴 때부터 비염이 쭉 있었는데 올해처럼 이렇게 심했던 적이 있나 싶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봤던 환절기만 되면 이제 막 엄청난 재채기를 겪으시는 분들을 보면서도 뭐 그렇게 심한 이건 거의 꽃가루 알레르기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냥 옆에서 보기만 했었는데 제가 그걸 겪고 있으니까 신경이 날카로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계절이 바뀐다는 거를 몸으로 느끼고 있고 근데 또 그거랑 다르게 제가 지난주에 식물원을 다녀왔거든요. 근데 저는 식물원 하면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었고 그 작은 아씨들에서 보거나 지인들이 얘기해 줄 때도 싱가포르에 있는 그 유명한 식물원이 있잖아요. 거기가 코스트코 냉동 코너처럼 시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갔어요. 서울 식물원에. 근데 그날이 유난히 더웠고 다시 가을이 되는 것 같았다가 여름처럼 바뀌어서 매우 더웠고 실제로 식물원 안에 들어가니까 이게 그냥 일반 식물원이 아니라 약간 아열대 지구에 있는 식물들을 모아놓은 곳이어서 너무 덥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이 참 놀라워요. 왜냐하면 저는 식물을 키우니까 애들이 여름만 되면은 살아나거든요. 겨울 되면 죽고. 그러니까 애들이 더위를 좋아하고 식물은 당연히 더운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 생각이 없었구나. 아무 생각이 없었고 그냥 나의 이미지로 본 것은 작은 아씨들의 그 나온 비주얼적인 그 효과를 받은 거죠. 그래서 시원할 거라고 생각했고 또 지인들도 싱가포르에 있는 그곳은 시원하대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고 이렇게 그냥 갔는데 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굉장히 근데 잘 해놨거든요. 그리고 야외도 되게 잘 돼 있고 저는 무궁화 종류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는데 정말 종류가 많았고 되게 처음에는 산뜻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점점 이제 땀이 나기 시작하더니 제가 옷을 좀 여러 겹 입고 있었는데 그냥 다 벗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덥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에어컨이 있는 굿즈샵으로 도망을 쳐서 기술에 감사하며 빙수를 먹으러 갔다는 이야기. 그래서 아직은 날씨가 가을인 것 같지만 언뜻 좀 더운 날씨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팔에 항상 여러 겹의 옷을 맞습니다. 네, 챙겨 다녀야 하더라고요. 감기 조심해야 돼요. 네, 감기 오히려 넬리 말대로 그 마스크를 이제 안 쓰게 됐잖아요. 이제 근데 다시 유행하고 있다고 듣긴 했는데 어쨌든 이제 반드시 써야만 갈 수 있는 기관이 병원 정도인 걸로 알거든요. 병원도 이제 입원하는 곳은 써야 되는데 뭐 아닌 데는 안 써도 되고 그렇다 보니까 감기 걸리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엄청 주변에. 많아요. 네, 감기 걸리는 사람들 되게 많고 코로나 다시 확진되시는 분들도 맞아. 꽤 있는 것 종종 같고요. 맞아. 네.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중이염도 조심하시고 비염 방치하면 안 조심은 됩니다. 조심하시고 아프시면 꼭 병원 가시고. 맞아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준비했던 것은 이야기 하나도 하지 않고 이상한 이야기만 하고 이제 홍보 타임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저희가 인스타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서 뒷방상영관 혹은 100_2_ 시네마를 검색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 저희가 같이 보고 싶은 장면이나 뭐 영화 촬영 장면 이런 것들 뭐 그리고 영화 매달 소개들 이런 것들 올리고 있으니까 한번 구경 와주시고
팔로우 해주시고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항상 이제 청취자분들의 소감이나 영화 추천 같은 것들 기다리고 있거든요. 팟빵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고 인스타 댓글로도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익명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에스크드도 있어요. 그래서 인스타나 팟빵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의견 있으신 분들 이렇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제대로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뒷방상영관 238번째 영화는 진가신 감독의 천밀밀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고음 씨의 의견대로 저희 이거 처음 하는 건데 영화 평점을 한번 말하면서 얘기를 시작해 볼까 하거든요. 좋습니다. 몇 점이신가요? 저는 5점 만점에 4점 드리겠습니다. 4점. 예. 0.5도 있나요? 0.5 있습니다. 몇 점이신가요? 이 영화를 불륜 영화라고 평하신 버터 씨는? 아니, 그게 중점적인 평은 아니었는데 저도 4점 줄 것 같아요. 넬리 씨는? 저는 이제 보니까 4.5 줬더라고요. 전에 유지하십니까? 네, 유지가 되고 있어요. 상당히 높은 점수를 유지하고 있네요. 음. 변화가 없었다니. 천밀밀을 선정하게 된 계기를 한번 말해볼까요? 천밀밀은 게스트인 제가 감히 하자고 쪼르고 쫄라서 하게 됐는데요. 원래 그냥 TMI를 말씀드리자면 개인적으로 홍콩 영화를 같이 보는 모임이 있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 영화를 보고 원래 계획했던 여행을 못 갔어요. 원래 홍콩을 가기로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코로나 이후로 못 가고 있다가 내년에 홍콩을 가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생각이 나서 다시 보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우연히 넬리 씨를 만나서 그때 이거 하면 어떻냐라고 제안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는데 다른 분들은 넬리 씨는 예전에 봤었던 영화로 알고 있고 버터 씨는 처음 보는 영화였던 것 같은데 네. 저는 보고 나서 참 상업 영화로서 정말 좋은 영화다. 그러니까 인정합니다. 재미도 잃지 않으면서 뭔가 역사성도 담으면서 그러니까 너무 가볍지 않으면서 너무 무겁지도 않으면서 진짜 딱 적당하게 잘 만들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천밀밀이라는 영화보다 노래를 먼저 다 배웠는데 사실 한국에서 90년대생이라면 그리고 제2외국어로 중국어를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아마 상당수가 이 노래를 들었거나 외우는 가사를 원어로 외우는 게 과제였던 분들이 많을 것 같고 저 역시도 그랬어요. 제2외국어 중국어 하셨어요? 네. 그래서 한바바 굉장히 빠르게 알아들었고요. 다른 말은 못 알아들어도. 그렇다 보니까 이 영화에 대한 느낌보다는 그 노래를 먼저 알고 있었고 익숙한 인트로가 있잖아요. 되게 뭔가 새가 지저귀는 듯한 인트로라고 저는 어릴 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노래가 굉장히 항상 좋게 남아 있었고 뭔가 그래서 관련이 엄청 깊게 있을 줄 알았는데 있긴 있지만 이렇게 막 이 영화 제목이 도대체 왜 천밀밀인가 한번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시기의 영화가 넬리 씨 말에 공감을 하는 게 되게 꽉 차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알 수 없지만 제가 이 시기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뭔가 영화가 굉장히 구성이 좋다고 할까요? 재미도 90년대. 있는데 네, 구성이 굉장히 좋고 저란 사람이랑 잘 맞아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많이 본 적은 없어도 항상 영화를 보고 나면 되게 꽉 찬 느낌이 들어요. 특히 요즘에 나오는 영화들을 보면 표면적으로 자꾸 보게 된달까요? 영화에 뭔가 중점적인 사건이 있고 그 앞뒤로는 뭔가가 되게 급하게 만든 느낌이 들 때도 있고 되게 뭔가 속도가 되게 빠르다는 느낌을 항상 받거든요. 영화는 전체적인 길이는 길어지되 그래서 뭔가 그 딱 알맞은 느낌이 홍콩 영화를 볼 때 가끔 받아요. 그래서 중경삼님도 그랬고 뭔가 굉장히 몽환적인 느낌도 많이 드는 것 같고요.
그 이상이 그냥 그쪽에 많이 쏠려 있나 봐요. 그래서 천민미를 볼 때도 불륜 영화라는 생각은 했는데 그치만 굉장히 재밌게 흥미롭게 봤고 인상적인 요소들이 많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뛰는 장면이 많아요. 그리고 그렇게 뛰는 장면이 많을까? 자전거도 많이 타고요. 주인공들이 항상 이렇게 뛰어. 그런 느낌을 받았답니다. 근데 처음 봤지만 굉장히 좋았어요. 저희랑 비슷한 세대의 사람들이 다들 이제 한 번쯤 들어봤는데 아직 보지 못한 영화에 속하지 않나 싶어요. 맞아요. 근데 진짜 보시면 막 어렵거나 지루하지 않고 전혀 지루하지 진짜 않습니다. 조금 웃기기도 하고 약간 로맨틱하기도 하고 뭔가 쓸쓸하고 슬프기도 하면서도 뭔가 보고 나면 좀 홍콩에 대한 이해도 좀 남는 것 같은 그리고 그걸 떠나서 뭔가 시골에서 도시로 하고 뭔가 이주하는 사람들의 어떤 열심히 사는 그런 이주해서 열심히 사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삶 같은 것에 대해서도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영화인 것 같아서 한 번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타지에서의 그런 서로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느낌에 공감이 많이 됐어요. 저는 그 말도 되게 다르고 얼마 전에 이제 그 프리즈 서울이라는 행사가 지난주에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되게 인상적인 작가분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인상적인 작품이 하나 있었어요. 한 3점 정도 있었는데 그런 기념품들을 쫙 깔아놓은 듯한 잡화점 같은 데를 이제 작품으로 남겨놓은 곳이었는데 자세히 보면 온갖 나라의 언어들로 잡지와 껌과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근데 정말 더 자세히 보면 이제 가이드분이 설명을 해주시기를 그 제목 이름이 다 뒤집혀 있어요. 글자가 다 뭐 껌 이런 글자가 뒤집혀 있고 뭐 영어로도 뭐 소다 이런 것도 다 뒤집혀 있고 근데 그 뒤집혀 있는 이유가 작가가 외국에서 살 때 그 이국적인 느낌도 있고 그 나라 언어를 몰라서 이게 이렇게 들었을 때 이게 원래대로 든 건지 아니면 뒤집어서 들었을 때가 맞게 든 건지도 모르겠을 만큼의 혼란스러움 그리고 그런 같은 거 네, 그런 혼란스러움과 막 피로도와 그런데 또 호기심과 이런 것들을 반영해 놓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작품 생각이 언뜻 났어요. 이게 타지 생활을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물론 완전히 타지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 홍콩이라는 곳에 왔을 때 말도 다르고 사실 제가 듣기엔 다 비슷해 보이는데 그들에게는 거의 정말 다른 언어인 거잖아요. 그 언어를 못한다고 무시할 정도로 굉장히 다른 언어라는 게 참 혼란스러워 보이더라고요. 특히 남자 주인공의 모습이 그 홍콩에서 말을 제대로 못해서 처음에 막 이어폰으로 열심히 교육받거나 이런 모습이 타지 생활을 시작했을 때 혼란스러움에 되게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한편으로는 되게 뚝심 있다는 생각도 이제 와서 보면 드는 게 근데 무작정 어떻게 왔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무작정 말도 안 통하는데 와가지고 무작정 취직을 하고 전 이 영화 되게 웃긴 점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웃음 포인트가 몇 가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취직할 때도 그랬어요. 맥도날드 전에 정육점에 취직할 때 정장을 입고 오잖아요. 고모한테 빌려서. 그것도 되게 인상적이었고 이게 어떻게 저럴 수 있었을까 저는 생각했던 장면이 그 소군? 남자 주인공인 소군의 고모네 집에 이제 숙소가 있다고 생각하고 찾아온 건데 처음에 되게 역경을 겪잖아요. 자기 고모의 이름도 제대로 얘기하지 못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딴 얘기하고 여자 찾아왔어? 막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문 막 그냥 닫아버리잖아요. 얘기하는데 막 그런 거 보면서 되게 정말 어떻게 저렇게 무작정 올 수가 있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옛날에 한국도 이제 막 경기가 부흥하고 서울로 사람들이 상경해서 올라올 때도 비슷한 거였을 것 같아요. 뭐 서울에 있는 삼촌, 팔촌 이런 사람들 찾아와서 맞아. 잠깐 묵으면서 뭐 어떻게든 일자리를 주선받아서 옛날 뭐 인터넷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다 그때는 네이버 지도도 없고 잡코리아도 그럼요. 없고
사람이 전부인. 물어물어 오는 그런 모습. 근데 그래서 오히려 그게 내가 아는 사람이 추천했으면 쓸 수 있다는 믿음이, 그쵸. 그러니까 체계가 그런 뭔가 문서화돼 있지 않다 보니까 그게 가능했던 시절이라도 그렇게 올라올 수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맥도날드 취직하는 것도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전 맥도날드 주문할 때 그 러시아에서 처음 주문하던 게 생각이 났었거든요. 진짜 말이 안 나오고, 그리고 웃긴 건 내가 말을 알아도 그 사람 하는 말이 너무 빨라서 못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소군도 처음에 이호한테 주문을 하는데 그 여기서 드실 거예요, 테이크아웃이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패스트푸드 파는 데니까. 근데 그랬을 때 버벅거리면서 에? 이러면서 이렇게 그 단어를 몰라서 이렇게 헤매는 모습이 너무 공감됐어요. 그들의 말은 너무 빠른 거죠. 그리고 홍콩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도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 영화 안에서.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맥도날드가 영화에 나오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특히 옛날 맥도날드면 너무 좋아요. 그 맥도날드 특유의 원래 옛날에 캐릭터가 많았던 거 아세요? 옛날에 캐릭터 진짜 많았어요. 지금은 사실 우리가 그 맥도날드 자체 캐릭터도 그 광대 캐릭터도 거의 보기 못 어렵잖아요. 봐요. 그냥 정말 사실 저는 좀 피로도가 드는 게 요즘의 모든 브랜드 대부분의 브랜드들은 너무 공감. 심플하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확 띄어야 되니까 계속해서 심플함을 만들어내는데, 저는 그 8, 90년대에 그 온갖 디테일이 들어있는 형형색색의 그 구차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너무나 재밌는 다양한 그 로고들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맥도날드도 원래는 그 맥도날드 광대 외에도 캐릭터들이 참 많았거든요. 천밀밀에 보면 이호가 일하는 유니폼의 모습이라던가 혹은 그 일하고 있는데 벽에 붙어있는 캐릭터들이라던가 그런 것도 옛날 그 캐릭터 그대로 사용해서 되게, 물론 당시였겠지만 되게 많고, 그리고 그 종이가 너무 예뻐서 맞아. 거기에다 또, 편지 쓰잖아요. 네, 소군이 계속 여자친구한테. 편지를 쓰잖아요. 그게 너무 공감됐어요. 그 맥도날드 장면이 나오는 게 너무 좋고, 또 재밌는 건 최근에 그 맥도날드에서, 이건 참고로 광고는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순전히 맥도날드가 너무 좋아서 맥도날드에서 광고를 하나 새로 지금 에어하고 있는데, 그게 영화들의 맥도날드가 출연한 장면들을 다 이제 몇 가지 구성을 짜집기 해서 그 영상으로 푼 거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진짜 동서양 영화 할 거 없이 정말 많은 맥도날드 장면들이 있어요. 하나 그리고 노래도 나온다. 아, 그래요? 양양이 먹거든요, 맥도날드에서. 근데 웃긴 거 그거 보면 맥도날드 먹고 싶지 않나요? 그런 영화에서 장면 나오면 저는 천밀밀 보고 되게 먹고 싶었거든요. 아무튼 이호가 일하는 이 맥도날드도 너무 마음에 들었고, 그녀의 유니폼도 참 재밌다고 느꼈고, 영화에 맥도날드 장면이 나오는 게 저는 아무튼 너무 좋습니다. 뭔가 그때 당시에는 하나 그리고 노래도 2000년 영화, 2001년 영화인가 그런데 90년대 그때는 뭔가 이 세계 뭔가 세계화 그런 전 세계적 자본주의의 어떤 천명 같은 그런 상징으로 영화에 등장했을 것 같은데 또 그거를 맥도날드가 다시 광고로 이용하고 또 우리는 거기에다 향수 같은 걸 느끼기도 하고 이런 게 참 재밌네요. 그만큼 또 우리 삶에 많이 녹아있고 역사가 꽤 됐다는 증명인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네. 옛날 추억을 떠올릴 수 있다는 게. 그 옛날 추억을 떠올리는 세대들이 되게 많고 그 사람들이 주요 구매층이 됐다라는 반증이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에 그런 복고가 저희가 어렸을 때의 복고랑 지금 저희가 이제 복고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이제 세대가 바뀌었잖아요. 맞아. 근데 그게 이제 저희가 이제 주요 소비층이 된 요즘을 보면은 되게 좀 감회가 남다른. 아니 저는 저보다 조금 젊은 친구가 자기는 옛날 노래 좋아해요 이러면서 뭐 동방신기 빅뱅, 좋아하고 샤이니 좋아한다 이러니까 무슨 소리야 그거 어떻게 옛날 올 것이 왔네요. 아 정말 아련하네요. 소녀시대 이런 거 다 복고죠 이제. 맞아. 그렇게 보면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그들이 느끼는 감정
또 우리가 언젠가 느끼지 않을까요? 아, 저는 그렇죠. 아직은 좀 이른 감이 없잖아요. 근데 영화의 마지막 시퀀스를 보면서 86년도 나오기 전에 95년도 그 전자기기 가게 앞에 그쵸. 전자 그래서 대리점 앞에서 만났을 때 그 소식을 보는 둘을 보면서 언젠가 우리도 뭐 TV가 됐든 뭐가 됐든 어떤 스크린에 우리가 어릴 때 즐겨 들었던 누군가가 삶과 죽음은 있는 거니까 그런 소식을 접했을 때 이런 어떤 감정일까? 이런 감정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떤 가수들은 제가 진짜 데뷔 무대를 친구들하고 막 거실에서 배 깔고 피자 먹으면서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굉장히 잘 됐어요, 그분이. 정말 탑급이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근데 언젠가 그들도 인간이니 죽을 텐데 그 생각을 하면 되게 아련해지더라고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긴 한데. 저는 최근에 느낀 게 제가 진짜 데뷔 무대를 본 야구 선수가 있거든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야구 선수인데 네. 근데 그 선수가 이제 거의 은퇴할 때가 다 돼서 이제 처음에는 그분도 되게 레전드라서 진짜 기록도 많이 세우고 뭔가 이제 잘하는 걸로 유명했던 그런 선수여서 그 선수 나오면 이제 든든했었는데 요새는 그냥 나올 때마다 털린대요. 그래서 진짜 이제 나도 나이가 들었구나를 그걸로 저는 체감하게 되더라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 나이가 돼서 천밀밀을 봐서 저한테는 그게 추억의 그런 것도 있지만 오히려 더 요즘 세대들이 추구하는 그 레트로가 뭔가 와닿는 느낌? 그걸 충족시켜주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옛날에 본 게 아니라 지금 봐서 그런 느낌도 있었고. 영화는 불륜 영화 이면서라고 말하긴 좀 그렇고. 근데 저는 사실 이 영화 보면서 두 사람 중에서는 그래도 이호한테 더 집중이 가 있는 영화라고 많이 느꼈거든요. 왜냐면 뭔가 좀 그것도 좀 특이하다고 생각하는데 옛날 영화 중에서 막 남자 주인공이 나레이션 하는데 그럼 남자 중심으로 보통 흘러가게 마련인데 근데 그런데도 되게 이 남자 주인공은 항상 소극적인 인물이고 이 여주가 뭔가 적극적으로 항상 행위자고 남자는 기다리고 반응을 살피고 이런 게 좀 특이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저는 이 이호의 뭔가 마음에 되게 많이 공감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호는 광저우 치골에서 홍콩 대도시로 와가지고 되게 많이 성공하고 싶고 자기는 바라는 게 너무 많고 그리고 열심히 하면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래서 이 소곤에 대해서는 나는 너와 달라. 나는 너 같은 본토 남자랑은 결혼할 수 없어. 사실 내 옆에 있는 가장 소중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다른 것을 바라고 근데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뤄놓은 것은 없고 매일매일 한 치 앞이 모르겠고 불안하고 이게 너무 저 같은 거예요. 뭔가 저도 되게 그러거든요. 뭔가 항상 뭔가 나는 삶에 바라는 게 많아. 나는 뭔가 다른 걸 하고 싶고 다른 데 가보고 싶고 이런 거 되게 많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내 주위에 되게 소중한 것들이 많은데도. 근데 너무너무 불안해 죽겠는 거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이번에 보면서 특히 이호한테 많이 공감을 했던 것 같고 실제로 말하는 장면이 있어요. 맞아요. 헤어지기 전에 팔찌 가게에서 나왔어. 팔찌를 얘가 소곤이 팔찌를 또 좀 얼척없게 두 여자한테 같은 걸 선물하겠다고 이제 선물을 하고 나서 이제 나오면서 이제 이호가 막 화를 내면서 신호등에 서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나는 너무 불안하다. 그렇게 얘기한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에서 두 사람을 카메라가 같이 잡다가 갑자기 이렇게 이호만 딱 포커스 해주는 그 장면이 있어서 근데 소군도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가 이제 각각의 개개인의 인물의
특성을 엄청나게 이제 디벨롭을 많이 한 영화라고 생각은 안 하긴 하는데 이제 소군에 대해서 좀 더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소군도 비슷한 마음을 무조건 갖고 있었을 것이다. 왜냐면은 어쨌든 아무런 연고가 없는 도시에 와서 생활하는 건데 계속 모든 건 다 잘 흘러가고 있어. 뭐 좋은 직장에 취직했어라고 메일을 쓰고 편지를 쓰지만 불안했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외면하는 거죠. 소군은 적극적인 외면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홍콩에서의 자기의 위치에 대해서나 미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외면하고 당장 내가 오늘 맛있는 거 먹고 오늘 재밌게 지내고 오늘 행복하게 지냈으면 거기에서 더 나아가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의식적으로 그랬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어요. 너무 표면적으로 해석하는 걸 수도 있는데 저는 소곤과 이오가 전형적인 F와 T 그리고 P와 J라고 생각을 티글씨야? 아 저는 그런- 소군이 음. 애니어그램 9번인가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아니 왜냐면 지금 고음 씨가 말씀하신 거에 동의를 하는 게 그도 뭔가 목적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 이오는 불안한 이유가 하고 싶고 이루고 싶은 게 명확한데 거기까지가 너무 아득하고 그러기 위해서 아무런 연고가 없기 때문에 악착같이 일해야 되는 성격이고 그 계획이 틀어질 때마다 불안한 거예요. 근데 반대로 소구는 뭔가 제가 느끼기에는 자기는 그 지방, 그러니까 그 고향이죠. 본토에 그냥 혼자가 있어요. 그 나름 괜찮은 삶이야. 근데 돈을 더 벌기 위해 홍콩으로 왔고 자기는 이제 여기서 성공해서 돌아가면 돼. 가서 이제 결혼을 하면 된다. 라는 자기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일을 나가는 게 너무 즐거웠고 힘든 장면이 초반에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 정육점 일도 너무 힘들고 그 거기에 언어도 모르고 지리도 잘 모르는데 거기서 배달을 일을 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힘든 일일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점차 그게 익숙해지고 여유도 좀 생기고 되게 나중에 익숙하게 닭을 이렇게 무슨 털 뽑는 기계에 이렇게 넣잖아요. 뭐 그런 장면들도 그렇고 되게 물 흐르듯이 즐기면서 하는 느낌이 처음엔 들었어요. 힘들지만. 근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어떤 전형적인 뭐랄까 피해 그 자기의 큰 틀 안에서 너무 어그러지지만 않으면 아 거기서 J와 P를 말하는 거예요? JYP JYP J와 P를 얘기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둘의 성향이 다르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저는 그 장면에서 어떤 장면에서 그걸 느꼈냐면 그 단추 사건이 있고 나서 다음날 신년이잖아요. 근데 이제 소정한테 가서 전화를 걸러 가는데 걔를 그 강아지 이름 기억이 안 나지만 질질 끌고 가면서 산책시킨다 칩시고 끌고 가서 공중전화해서 이제 막 뭐 단추 사건이 있었는데 막 사랑해 막 이러면서 소정한테 전화를 하고 뭐 막 이런 변명들을 하는데 저는 그게 자기 큰 그 계획 큰 틀이 어그러진 건 아닌가? 약간의 불안함을 느끼면서 그 사건으로 인해 불안함을 느끼면서 확인하는 거라고 느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소고는 좀 그런 성격이 아니었나. 걔도 뭔가 자기의 그런 어떤 일상적인 목적이 있지만 그 안에서 크게 어그러지지만 않는다면 계속 해나가는 성격이고 그리고 사실 별 생각이 없는 것 같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냥 자잘한 건 정말 아무런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걸 느낀 게 은행 카드도 만들 줄 몰랐고 처음에는 이호가 다 도와줬잖아요. 그리고 뭐 막 자기가 허구 맞는지도 모르고 영어학원 막 등록하고 갑자기 정육점 일 하고 있는데 맥도날드 등록하고 이런 걸 보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둘 말고 또 많이 얘기가 나오는 우리 캐릭터가 참 많아요. 이 안에서. 파워 아저씨. 파워 아저씨. 그래서 소군이 이런 캐릭터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파워 아저씨 쪽을 미는. 소군은 너무 답답해. 애가 순정파하고 순진한 매력이 있긴 하지만 파워 아저씨는 이제 터프하긴 해도 디테일하게 정말 챙겨주잖아요. 섬세한 남자. 그러니까 소구는 주머니에 이유를 주려고 초콜릿을 챙겨왔지만 다 녹아서 손가락으로 찍어 먹어야 되는데 파오는 가서 미키마우스를 등에 새겨왔어.
그런 차이랄까요? 아, 네, 아무튼 이것도 사실은 영화 안에서 갑자기 일어난 일은 아니고 파워를 만나게 되는 계기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실제로 87년도에 홍콩에 있었던 경제적인 큰 사건과도 관련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쵸. 일단 이 87년도가 되기까지 약 1년 사이에 이오는 악착같이 일을 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모으잖아요. 사실 커런시가 달라서 3만 얼마 정도 되는 달러가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는 크게 와닿지 않긴 했는데 많이 악착같이 많이 모은 거라고 느꼈어요. 막 그거를 꽃집 일도 하고 뭐 다 주식에 다 하고 근데 그거를 주식에 투자한 거잖아요. 왜냐 그 테레사 테이프가 잘 안 테레사 팔려서 음. 그래서 그거를 이제 빚을 내 가지고 준비했는데 비 오는 날 정말 하나도 제대로 팔리지 않아서 그 남아있는 돈을 모아가지고 주식에 투자했는데 다 잃게 되죠. 잔돈이 남은 게 89달러였나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87년 10월에 검은 월요일, 검은 월요일. 검은 월요일이라고 부르는 사태인데 네. 이제 홍콩, 뉴욕 쭈르륵 그 시차를 장이 열릴 때마다 이제 시차를 두고 모든 주식 시장이 이제 대폭락했던 사태였죠. 그때 이제 홍콩 경기도 엄청나게 활력을 많이 잃게 되는 그런 사건이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경제가 전체적으로 하락하다 보니까 다른 일자리들도 많이 없어지고 할 수 있는 이제 대체할 수 있는 일자리가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퇴폐 마사지샵 밖에 없었던 거죠. 이제 거기서 파워를 만나게 되는 건데 파워 캐릭터 원래 이렇게 계획을 했을지 잘 모르겠어요. 되게 궁금해요. 파워 캐릭터가 이렇게 인기가 나중에도 많게 될 그리고 많이들 이렇게 응원해주는 캐릭터로 남을 거라고 생각했을지 궁금하긴 해요. 저는 그냥 홍콩 느와르 영화의 흔적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긴 했거든요. 느와르 캐릭터라고 하기엔 너무 스윗하지 않나요? 근데 그 후반부에 막 경찰이 찾아오고 이렇게 막 배 타고 도망가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장면은 좀 이렇게 뭐 그런 영화들의 장면과 비슷하다 이런 느낌이 좀 들긴 했거든요. 그래서 홍콩 영화니까 이런 것 좀 있어줘야지 약간 그런 느낌으로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파워가 가진 그 행동력이 이오를 끌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이오가 과연 파워를 정말 진정으로 사랑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음. 기다리겠다고 하는 수건을 두고 떠나잖아요. 그랬죠.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 장면도 되게 재밌게 봤던 게 원래는 각자 서로의 사랑하는 사람의 위치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이 둘의 관계에 대해서 이 감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떠나기로 계획을 한 거였잖아요. 소구는 계획대로 얘기를 해요. 소정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간에 얘기를 하는데 이호가 이제 파워한테 얘기를 하러 갔을 때 공교롭게 뭔가 사건이 있었고 파워가 급하게 떠나야 되는데 찾아가요. 찾아갔을 때 그 파워의 반응은 파워는 진정으로 이호를 아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말할까 말까 하는 표정에서 만약에 파워를 진정으로 사랑했으면 전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근데 오히려 굉장히 저는 그 장면이 길게 느껴졌거든요. 서로의 표정을 살피는. 근데 전 맞아요. 파워도 그 무슨 말 할지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왜냐면 그 네 명이 모두 같은 도시에 있었고 이 둘의 관계를 파워는 사실 마주쳤을 때부터 알았다고 느껴졌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갔다 왔는데 이호가 엄청 힘들어해. 이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행동만으로도 뭔가 느껴지는 게 있을 것 같았고 그걸 입 밖으로 낸다는 건 파워는 사실 그 암흑 보스계 암흑가의 암흑가의 때문에. 보스기 때문에 느껴지는 게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는 되게 거침이 없잖아요. 그런 캐릭터들을 봤을 때 충분히 다가칠 수 있었는데 이호의 표정을 살피는 걸 보고 저는 파워는 진심으로 이호를 아낀다고 생각했는데 이호는 다른 얘기를 결국에는 꺼내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 파오한테 상처를 주기 싫어서 이유가 목걸이 얘기를 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걸 장면을 보면서 오히려 파오한테 흔들려서 거기 있었다기보다는 진심을 말하지 않음으로써 일단 넘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뭔가 이 사람과 떠나긴 떠나는데 진정으로 사랑해서 떠난다기보다는 근데 여기까지 말을 할 수 없는? 사랑의 정의는 다르지 않아요? 사람마다 다르지 않을까요? 그쵸? 다르죠. 다르죠. 저는 그냥 함께 있는 게 사랑에 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에는 이호는 파워를 파워를 선택한 선택한 거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쩜 제가 그 요란한 목걸이에 시선이 끌려서 그런 생각을 안 했는지도 정말 특이하다 생각했거든요. 그 목걸이. 네. 근데 저는 뭔가 모험을 하지 않는다는 듯한 안주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왜냐면 사실 이유 입장에서는 파오도 같이 역경을 헤쳐나간 동반자였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디테일이 저희에게 전달되거나 영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속은만큼 애착 관계가 있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본인이라면 어땠을 것 같아요? 내가 이유였으면? 약간 상상할 수 없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절절한 연애를 했던 과거의 연인과 현재 나와 함께하는 나의 뭔가 동반자. 동반자. 근데 저는 뭔가 약간 결이 다르긴 한데 전 데이지가 생각이 났거든요. 위대한 개츠비에. 데이지가 그 톰을 고르잖아요. 그게 어느 그치? 쪽이지? 그러니까 물론 캐릭터 결은 달라요. 다른데 뭔가 이호가 선택을 하는 과정이 있어서 이게 안주했다고 생각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 파워를 결국에 선택해서 가는 모습이 안주하는 뭔가 그러니까 안주만 한다기보다는 그냥 저는 그냥 이호가 파워를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냥 그 선택에 맡긴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그 지금의 현실의 동반자가 위기에 처해 있잖아요. 그래서 그와 함께 떠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불안하다고 했는데 파워와는 불안함이 없잖아요. 물론 조직의 보스기 때문에 계속 도망다녀야 하지만 물리적인 불안보다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사람의 넬리는 선택. 어땠을 것 같아요? 이유였으면? 파워 따라갔어요? 파워? 전 그 파워의 말이 되게 특이한 대사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파워 편을 되게 만든 대사가 자기가 이제 그 위험한 밀항을 시작해야 되는데 이호가 오니까 왜 왔어? 막 이러면서 그 말을 하잖아요. 이제 집에 가서 뜨끈하게 씻고 다음날 푹 자고 일어나서 다른 남자를 찾으라고 세상에 남자는 많다. 맞아. 그런데 이제 이호가 이제 그 사슴 같은 눈망울을 이렇게 그렁그렁 거리면서 그러니까 결국에 안아주고 둘이 통통배를 타고 떠나잖아요. 그 대사가 되게 인상적이긴 했어요. 근데 그게 진짜 대범한 거지. 내가 진짜 사랑하는 여잔데 그 여자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놔준다 이런. 그게 저는 그러지 못하는 성격이거든요.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면 가져야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대범함을 가진 사람을 가끔 보게 되면 리스펙하게 되고 좀 배워야 되는데 좀 그리고 대단한데 약간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게 이제 홍콩에서의 삶이나 지금 뭐 이후의 삶이 계속 되게 어디에 정착하지 않고 부유하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딘가 새로운 곳으로 떠나는 거에 약간 좀 더 심리적인 거리낌이 없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이유가요? 네, 그래서 물리적인 그런 유동성에 대해서는 자기가 감내할 수 있는데 심리적으로 너무 홍콩에서 많이 지쳤던 거죠. 막 이런 업다운을 겪으면서 그래서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사람을 선택했던 게 아닐까. 전 그래서 파워에 등에 미키마우스 문신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연출적으로. 이 사람은 문신을 무려 3개 온 사람 얼마나 되게 웃겨요. 그 막
뒤에 막 용이랑 용이랑 막 이런 거 있는데 갑자기 그 미키마우스 사이에. 엄지척을 하고 있으니까 빨간 바지. 심지어 약간 좀 이상하게 생겼어. 진짜 미키마우스 같이 생기지도 않았어. 약간 이상하지 약간 않아요? 짝퉁 같은. 약간 짝퉁 미키 같은 느낌이 난단 말이죠. 근데 그 넬리도 얘기를 했지만 이효가 영화에서 계속해서 미키마우스 제품들이 어딘가 계속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징성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이제 캐릭터적으로는 대범함 그리고 뭔가 거기서 느껴지는 그 뭐라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좀 덜한 캐릭터,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의 느낌이 있고 그래서 이효가 드디어 사실 시기적으로 보면 이효가 그때가 돼서야 정말 건물주가 됐고 무슨 맞아요. 웨딩드레스 샵 같은 것도 맞아요, 하지 맞아요. 않아요? 막 오픈 준비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던 장면이 있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그냥 정말 여기서 이제 털을 잡고 살 수 있는 시기가 왔어요. 자립할 수 있게 됐고 그걸 축하받는 시기인데 그 파워를 선택한 거잖아요. 아 그럼 사랑인 건가요? 아니 근데 저는 그게 좀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했던 게 이 이효가 아무것도 없고 불안할 때는 뭔가 다른 원하는 것이 많아서 그 자신이 그 소곤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하거나 스스로 부정하고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자신이 소곤을 사랑한다는 걸 인정하고 그 둘이 다시 만나서 호텔방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나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매일 아침 너를 볼 수 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때가 이효가 그 전에 원하던 것을 모두 가진 때란 말이에요. 그게 저는 되게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했고요. 모든 걸 다 가지고 나서 보니 이제 진짜 네가 원하는 것을 알았니?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근데 저는 그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정말로 진짜 그러면 만족했을까? 저는 그래서 오히려 둘 다 한 번씩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해요. 이효는 과연 그녀의 그 말이 진심이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약간 자기가 가진 것에 확신을 항상 못하는 캐릭터 같거든요. 그리고 저는 저는 반대 어느 장면에서 그 생각이 들었냐면 소군이 소정한테 이제 잠자리 들면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가 이제 뭐 홍콩 처음 왔을 때 매일매일 밥 세 끼 챙겨 먹고 다음날 일할 생각에 너무 즐거웠는데 그때 너가 옆에 있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라고 하니까 소정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잘한 척하지만 씩 웃는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소군은 그 말이 진심이었을까요? 거짓말이지. 난 당연히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진심이라고 생각했어요. 너가 아, 여기 그러니까- 있었으면 난 흔들리지 어, 않았을 텐데. 맞아. 나도 그런 텐데. 의미에서 진심. 근데 사실 나는 바람을 폈어라는 말을 숨기고 있는. 하지만 소정은 모르니까 그 말이 너무 고마운 거죠. 너무 따뜻한 말인 거죠. 그래서 전 이게 불륜 영화라고 생각했어요. 아 근데 소정 입장에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약간 뭔가 사회 변화를 그리는 영화고 약간 유동성 얘기해 주실 때도 되게 많이 공감을 했는데 홍콩 사람들의 삶이 항상 뭔가 유동하고 부유하는 삶이라는 게 그게 뭔가 소정 입장에서 보면은 소정이 그런 얘기도 하는데 이 남자가 홍콩에 오지 않았더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많은 대륙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홍콩에 오고 홍콩에 뭔가서 돈을 벌어서 또 다른 곳으로 떠나고 뭔가 이런 게 뭔가 이 개개인의 선택이긴 하지만 사회적인 흐름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왔고 그게 약간 너 왜 그랬어? 약간 뭔가 이런 식으로 말한 거긴 하지만 좀 어쩔 수 없는 흐름 같은 거? 그쵸. 처럼 느껴지기는 했거든요. 저는 뭐 여기 있는 분들께는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 영화가 홍콩 역사 교과서처럼 느껴지거든요. 홍콩의 흥망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반환 이후에 뭐 재산을 몰수당할 수도 있다, 공산당이 다 쳐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에 미국으로 아메리칸 드림을 갖고 떠나던 시기까지 다 되게 잘 그리고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홍콩에 온 거부터가 일단은 개혁 개방과 맞물리고
홍콩이라는 곳 뭐 거슬러 올라가면은 뭐 저 청나라 시기까지 가야 되긴 하는데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되지? 지금 홍콩이 엄청 오랫동안 영국 식민지였죠. 영국 100년이었죠. 네. 아편 전쟁 때 홍콩 섬이 영국 해군한테 함락당하면서 그때부터 영국 식민지였다가 정식으로 조차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또 중간에 잠깐 일본이 들어와서 일본군에도 함락돼서 식민지 생활을 했었고. 근데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홍콩이라는 곳을 보여주는 방식이 당시에 그 홍콩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 10년간 이렇게 쭉 이어오면서 그 변화를 되게 잘 보여준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 그러니까 주인공들이 처음에 아무것도 없이 와서 뭔가 이제 자리를 마련하게 되는 10년을 보여줘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초반에 홍콩의 영화관 장면을 보면 저는 그게 되게 잘 느껴진다고 생각했어요. 그 우연찮게 같은 하숙집 같은 소군의 숙소에서 머물게 된 그 영화 선생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사실 촬영 감독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영어를 가르치는 방식과 거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서 영어를 진짜 바글바글 와서 배우는 그 사람들의 모습에 비해 이제 그들이 자리를 잡았을 때 얼추 주인공들의 모습이 굉장히 성숙해져 있잖아요. 나중에 이제 집도 마련하고 뭐 이런 모습일 때 홍콩의 모습이 좀 바뀌지 않았을까? 거기도 보면 그런 대화 장면이 있거든요. 이건 나중에 한참 뒤에 뉴욕에서 나눈 대화긴 한데 뭐 어디 출신이냐 뭐 물어보니까 이호가 자기 뭐 광저우에서 왔다. 뭐 거기서 여기선 얼마나 지냈냐? 그러니까 한 10년 타지 생활 한 10년 정도 했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요즘엔 다시 돌아가는 게 추세다. 막 이런 얘기를 어떤 아주머니가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봤을 때 처음에 86년도에 그들이 홍콩에 왔을 때 홍콩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과 그 안에서 경제활동, 사회적인 모습에서의 그 이미지와 나중에 10년 정도가 지났을 때 모습이 좀 달라졌지 않나. 이제 대륙에서 돈 벌 수 있는 기회는 대륙에 더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쵸. 끊임없이 쫓기는 그런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했어요. 사람의 인생에 비해 역사는 너무 길고 아니 이 역사로 치면 10년은 어떻게 보면 되게 짧은 거잖아요. 그쵸. 그 사이에 정말 많은 일이 있었고 근데 이 사람의 인생에선 더 많은 일이 있었고 이 사람은 이제 자기 나름의 선택을 해서 계획을 해서 이렇게 삶을 살아온 건데 역사가 이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어? 모르잖아. 모르지. 그러니까 그렇게 한순간에 이 사람들이 뭐 불륜을 저질렀다고 해도 근데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었던 거인 거예요. 뭐 이거 불륜을 미화하거나 뭔가 대변한다는 뭔가 그런 느낌인데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진짜 미약하거나 이런 느낌. 그쵸. 그 최근에 홍콩에서 있었던 일들만 봐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되게 시위가 많이 있었잖아요. 최근 한 10년간도 되게 홍콩인들에게는 격동의 시기였을 것 같은데 나름대로 그 반환 이후에 안정적인 시스템 속에서 부흥을 이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 10년간은 엄청 사회적으로 많이 혼란했고 그 사회적 혼란이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혼란까지 또 야기한 것 같아요. 원래 50년 보장해준다고 했었잖아요, 자치를. 그쵸. 근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표면적으로는 지키고 있죠. 표면으로 봐야 되나? 그러니까 몇 년도가 되면은 이제 너네가 너네 주권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게 해줄게라고 했었는데 그거를 중국에서 당에서 꽂는다 이렇게 된 거 아닌가요? 아닌가? 이제 그 한참 오랫동안 원했었던 것들은 이제
홍콩인들이 원했던 건 직선제를 요구를 계속 했었죠. 음. 원래는 간선제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직선제를 해주기로 했지만 그 직선제에 올라오는 후보군을 맞아. 후보군을 공산당 그 음. 본토에서 어느 정도 추려서 올려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어느 정도 풀이 형성된 상태에서 선거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 이제 오라통이 터져서 첫 번째 시위가 이제 시작이 됐었던 거고 그 이후로 이제 국가보안법 이슈로 또 코로나 직전까지 더 훨씬 더 격렬한 시위가 있었죠.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 시기에 홍콩의 상황을 전 잘 모르거든요. 그냥 굉장히 별로 달라진 게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코로나가 있기 전까지는 굉장히 엄청나게 불안했었고 언제 매주 이제 뉴스에 나왔었어요. 네, 홍콩의 맞아요. 상황이 어떻게 변하고 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왔다. 누가 체포를 됐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코로나가 그 모든 걸 막아버렸고 그 사이에 국가보안법은 다 이제 통과가 돼서 발효가 된 상황이고 코로나와 더불어서 이런 이슈들이 겹치는 바람에 홍콩에 많이 있었던 외국 자본들이 빠져나갔죠. 그래서 임대료가 한 30% 정도 빠졌다고 저는 들었고 최근에 많은 기업들이 싱가포르로 그 브랜치를 옮기면서 반대로 싱가포르 집값은 한 30% 오른 상황이라고 전 들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 빈자리를 지금은 본토 사람들이 다시 들어옴으로 채우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제 홍콩이 그 전까지 이제 반환 이후에 이런 이슈들이 있기 전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색깔, 정체성이 조금씩 옅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듣기는 했어요. 뭔가 묘하게 이유의 대사와 겹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네요. 어떤 여기서 아무나 일단 잡아서 물어보면 본토 사람일 확률이 높다고 너랑 나만 봐도 지금 52 본토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본토 사람인 거 얘기하지 않고 사실은 100인데. 그렇죠. 다시 영화로 좀 돌아와 보면 소쿤과 이효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랑? 일단 오케이. 하오에게 이효가 사랑을 느꼈냐 안 느꼈냐는 조금 다른 의견이 있었는데 소정은 약혼녀로 왔고 결혼을 했어요. 그랬는데 얘기를 하고 결국에 소정은 떠나죠. 그리고 다시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나게 되는데 저는 이게 바람이었고 불륜인 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둘의 관계가. 그치만 엄청난 끌림이 있었던 건 영화에서도 보여주고 감정선에서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효가 뭔가 그걸 용인하지 않은 느낌도 있었고요. 뭔가 내가 원하는 형태의 사랑이 아니었어서 그런지 근데 처음부터 이 두 사람이 잘 될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슬프게 헤어지겠지 그냥. 근데 마지막 장면에서 저는 그러니까 그 86년 말고 95년에서 뉴욕에서 만나는 그 장면에서 이 두 사람이 어떤 일체의 회한 같은 것도 없이 그냥 다시 만나서 반가운 느낌인 거예요. 10년을 지나서 우리가 다시 만났구나. 그냥 이 먼 땅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다니 정말 반갑다. 이런 느낌? 그냥 그 정도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불륜이냐 바람이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팩트적으로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사랑이었냐를 좀 본다면 그 상황이 사람을 외롭게 만드는 그 상황이 서로를 찾게 만든 게 아닌가 가까이 있는 이유여서 사랑했느냐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소군이어서 그렇게 빠졌냐라고 본다면 그건 아닐 수도 있지 않나. 그러니까 보통의 다른 멜로 영화와 다른 게 아까 버터 씨도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영화는 뭐 쉐이프 오브 워터나 콜미 바이 유어 네임 같은 거는 정말 그 사랑에 빠져서 보게 되는 그런 영화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이런 영화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런 영화는 뭔가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특수성 같은 게 되게 부각되고 이 둘의 운명 같은 거, 왜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나 이런 것들을 되게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천밀밀 같은 영화는 이 영화는 고음 씨가 말한 것처럼 뭔가 사회적인 환경이 이 두 사람을 외롭게 만들었고 가깝게 만들었고 서로를 필요하게 만들어서 그런 뭔가 이런 끌림 같은 거 그리고 외로움 같은 것들이 그냥 이 도시에 흘러서 거기에 흡수돼버린 쓸려버린 그런 느낌의 영화인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연애를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희 세대도 되게 이제 뭐랄까 사회적인 혼란, 어려움 이런 상황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서로를 찾지 않게 됐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문득 드네요. 근데 저는 친밀함을 해결하고 구성하는 여러 가지 방식에 눈뜨게 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굳이 그것이 연애여야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저는 제가 저는 친밀한 관계들을 많이 맺고 있는데 그게 연애는 아닐 뿐인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 연애를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냥 출산율 걱정하시네요. 약간 예 알겠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고 넌 다른 얘기 약간 다른 세상 같은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이런 느낌.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일단 다시 앞에 전 하고 싶은 얘기에서 돌아가면 저는 소금과 이유는 사랑인 것 같아요. 갑자기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아까 불륜이었더니 아니 불륜도 어쨌든 불륜인 거 그 둘은 그 관계성에 이름을 붙이자면 불륜인데 사실 이 소근이 나쁜 놈이긴 한데 약혼녀에게 얘기를 했어야지 나쁜 자식. 근데 어쨌든 결혼하기 전에도 그 둘은 사랑을 했잖아요. 일단 저는 그 단추 사건의 연출이 되게 좋았고요. 그게 불륜이 아니라를 떠나서 맞아. 되게 좋았고 그 감정선과 그들이 의지하는 환경이 있었지만 어쨌든 그 환경 속에서 다양한 사랑의 모습들을 영화는 보여줘요. 로지의 사랑도 있고 사실 자세히 맞아. 얘기는 나 하지만 로지 얘기하고 싶었는데 파워의 사랑도 있고 로지의 사랑도 있고 전 사실 그 소군과 주방장 삼촌의 관계도 그러니까 그런 연인의 사랑이 아닐 뿐이지 인간과 인간대의 그런 유대 관계에 대한 얘기를 조금은 보여줬다고 생각하거든요. 타지 생활에 있어서. 어쨌든 다시 돌아보면 그런 다양한 사랑의 모습들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오와 소군의 사랑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 둘이 그렇게 뉴욕에서 만나서 또 사랑을 할 거고 또 어떤 일이 있어서 헤어진다 하더라도 또 만날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사랑을 할 거라고 상상을 할 수도 있구나. 저는 그 표정에서 가능성을 봤습니다. 또 또 네, 사랑할 저도 것 그렇게 같아. 소고는 생각해요. 또 사랑에 빠질 것 같아. 사실 그에게 나쁜 짓을 한 거잖아요. 이호가 기다리라 해놓고 간 거잖아. 갑자기 호련이 사라진 건데 소군이 소정하게 돌아가서 정확히 사실을 다 얘기했다는 건 사랑이었다고 생각해요. 그 천밀밀 2, 3가 있어요. 네? 맞아요. 보세요. 모르셨습니까? 3가 있다고요? 이런 있어요. 매트릭스 같은 상황. 알겠습니다. 하지만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었고 연애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면 요즘 사람들은 뭐뭐해 라는 게 사실 소크라테스 때도 있었다고 하잖아요. 요즘 요새 것들은 애들은. 막 이런 석기 얘기가 시대에 있었다고. 동굴에도 써져 있다며. 인간은 참 세대별로 참 다른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 뭔가 다하이즘의 방법이 늘어나면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사랑의 모습이 되게 갑자기 다양해졌달까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뭔가 외로움을 느끼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사랑이 원래는 옛날에 디지털 시대가 아닌 시대에는 다 있어야 뭔가 이게 physically 약간 붙어있는 것들의 사랑이라고 얘기를 했다면 뭔가 이제 다양한 방식들이 있잖아요. 그게 약간 정립이 잘 안 되는 게 아닐까?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 다 모습이 너무 다르니까 그 자기의 색깔의 사랑이 아닌 사람들도 있는 거고 그랬을 때 뭔가 동떨어져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면서 한편으론 그게 전 조금 아쉽거든요. 뭔가
굉장히 닿아있을 수 있는 방법이 많아졌고 꼭 3차원적으로 이렇게 다 피부가 닿아있지 않아도 다양한 연결들이 생겼는데 오히려 진정으로 연결되는 깊이는 얕아진 느낌이라고 생각했어요. 요즘엔 그런 다 있는 거 연결성. 중요하죠. 음. 근데 다 있는 것도 뭐 다양한 관계일 수 있지. 음,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음. 여전히 살을 맞다는 것은 음.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균형 있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근데 모르겠어요. 요즘 정말 사실 이 단어가 나온 지 좀 되는데 정말 피로 사회인 것 같다는 느낌도 들어요. 그럴 시간이 있나? 요즘 젊은이들에게? 그 책 너무 좋아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바쁘게 살면서 그럴 시간이 있나? 진정으로 돌아볼 시간이 전 개인적으로 자꾸 쫓기고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두 전 요즘 분은 그게 되게 제가 불안해요. 볼 때 두 분은 진짜 그 중에 특히 필요하신 분 맞아요. 네. 네. 얼마 전에 인정. 알쓸별잡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가짜 노동이라는 것에 대해 김성욱 교수님이 얘기하시는 걸 뭐예요? 잠깐 들었어요. 네. 근데 그게 가짜 노동에 대한 책이 있대요. 근데 그게 옛날에 영국이 이제 토지 정벌이 잘 안 될 즈음부터의 그 사회 현상을 가짜 노동이라는 말로 갖고 나와서 그 작가가 얘기한 책이 있다는데 저도 책을 아직 찾아보진 못해서 정확히 이제 세세하게 알진 못하지만 그 알쓸별잡에서 나온 에피소드를 잠깐 빗대어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지금 디지털 생활 세대에 살고 있고 사실은 기계가 많은 것들 우리가 하는 것에 사회를 이루는 것에 많은 것을 차지하잖아요. 사실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출근해서 하는 건 컴퓨터를 켜는 일이고 그거 다 공과 일이 다 하는 거란 말이죠. 데이터가. 그쵸.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과연 우리가 8시간을 일하는 게 진정한 노동인가? 그리고 그 노동의 가치가 정말 어디에 있는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책이라는 그걸 노동 들었는데 정확히 시간에 대한 얘기인가요? 책을 읽어보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일단 그 교수님이 푸시기로는 아무튼 그 노동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한번 다시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였어요. 근데 저는 그 가짜 노동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꽂혀서 그래 내가 8시간을 일하는 게 과연 내 삶에서 사실 많은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그랬을 때 나의 삶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런 것들을 돌아볼 시간을 만들지 않고는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그랬을 때 정말 이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고 그게 좀 불안함을 야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면에서는 이효가 약간 이해가 되는 게 없지 않아 있었어요. 전 맞아요. 사실 뭔가 좀 더 성격상으로 소곤의 느낌이 좀 더 있거든요. 사실 이효가 굉장히 피곤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면에서 이효가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더 구체적으로 풀어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효가 그렇게 아득바득 올라와서 준비를 하는데 그 사랑을 서로 느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기에 무언가를 이루러 왔고 그래서 너 본토 남자와 결혼할 수 없어라고 하잖아요. 그때 전 둘은 사랑을 느끼고 있지만 이효가 계속 동물하면서 선을 긋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자기도 사실 좋으면서 되게 어떤 면으로는 안타깝고 어떤 면으로는 거짓말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효가 그렇게 잘 이해되지 않았고 뭔가 그렇게 자기 감정을 부정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잘 이해되지 않았고 뭐가 저렇게 급할까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젊고 와서 어쨌든 1년 사이에 정말 많은 돈을 모았잖아요. 그러면 자신이 원하는 것에 조금 더 다시 집중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자기가 원한다고 생각한 자기가 이뤄야 되는 꿈에만 너무 집착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해가 잘 되지 않았는데 그 노동하는 시간에 대해서 빗대어 생각을 해보면 뭔가 그 이효가 불안해하는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막 많은 일을 해가면서 사실 알바를 막 4개, 5개씩 하잖아요. 그녀가 어쩌면 그 불안함 속에서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 된다고 계속 생각했고 그런 걸 고심해볼 시간이 너무 없어서 외로운 외로운 마음에서만 소군을 아끼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약간 부정하는 게 아닐까? 아무튼 그런 면에선 이효가 이해가 됐고 다른 면에선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이효의 그 선택들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장만옥
배우가 너무 예뻐서 그런 것도 있고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니 저는 제가 요새 아까 근황에서 얘기하려고 했던 게 그 뭐예요? 그 시옷 비용 네? 비용을 리테일 테라피. 요새 리테일 테라피라는 좋은 말이 생겼더라고요. 제가 요새 리테일 테라피에 빠져 있는데 저도 뭔가 좋아해요. 시계도 사고 최근에 목걸이도 새로 샀고요. 그리고 또 뭐 샀냐? 가방도 새로 샀고요. 오. 근데 뭐 장바구니에 담아놓은 건 훨씬 많죠. 근데 이제 참고 있어요. 정신과 선생님이 참으시라. 뭐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참으시라고. 테라피라고. 후회하신다. 테라피라고 얘기해 보세요. 안돼. 그게 제가 조증이 오면 이 상태가 더 심해져가지고 그걸 아시거든요, 선생님이. 요새 돈 많이 쓰시나요? 이렇게 항상 물어보세요. 그래서 요새 너무 사고 싶어 미치겠어요. 맨날 이러는데 아무튼 이효가 끼고 다니는 귀걸이가 너무 또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이제 조그만한 그 진주 귀걸이 같은 건데 저는 이제 진주 말고 약간 실버로 약간 조그만한데 제 데일리하게 하기 좋은 최근에 그런 거 하나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사고 싶다. 계속 그 생각만 하면서 이게 뭐야. 갑자기 정말. 저는 소비하는 거 좋아해요. 근데 나중에 후회한다고 자꾸 항상. 후회하나요? 정신과 선생님이 근데 이게 그 저의 질병의 특징이 이 질병도 참 특이한 질병인 게 그 조증이 약간 파산을 부른대요. 그러니까 잘못하다가 파산할 수 있어서 이게 병이래요. 그러니까 저는 돈이 만약에 많으면은 돈을 아무리 막 써도 상관없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뭐 돈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병인 거겠죠? 근데 물건을 사고 후회하시나요, 대체로? 저요? 저 후회한 적 있어요. 후회는 가끔 하죠. 응. 근데 이제 대체로. 후회는 잘 안 하죠. 근데 제가 잡아놓은 예산이 있는데 예산 그거 오버해서. 오버하게 되면은 좀 다음 달에 뭐 할 일도 많은데 진짜 힘들어지는 거죠. 그럴 수 있죠. 제가 한창 리테일 테라피를 하던 때가 있었거든요. 어. 저는 그게 저한테 테라피였다고 생각해요. 정말 힘들 때. 어. 그러니까 물론 오래가는 그러니까 깊이가 깊은 양질의 테라피는 아닌 것 같은 건 확실해요. 왜냐면 오래 안 가. 오래 안 가죠. 후회는 안 해. 왜냐면 전 물건을 너무 좋아하고 물건을 살 때 그냥 사지 않고 정말 오랫동안 그 물건을 바라봐요. 맞아. 그 너무 내 가슴이 막 벅찰 때쯤 구매해서 그걸 한껏 올리거든요. 근데 갑자기 쑥 꺼져. 너무 익숙해지는 그게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저한테는 약간의 테라피로서 작용을 했었는데 최근에 너무 웃긴 게 시간이 없어서 구매를 못해요. 저 그거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알아볼 수가 없어. 그러지 마세요. 내가 그 물건을 살지 마세요, 충분히 바라보고 여러분. 가슴이 벅찰 시간이 좀 걸리는데 그 안에 너무 바빠서 몸이 소화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진짜 두 분은 제가 아는 사람 중에 특히나 바쁘신 부분이에요. 진짜. 진짜 너무 좀 슬퍼요. 그래서 제가 가져온 이 노트북, 제가 노트북 사기 위해서 한 1년 반 정도를 시간을 들였는데 네. 중간에 노트북을 사려고 다시 이제 알아보니까 프로세서가 세대가 바뀌었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거. 그럼 이제 다시 알아봐야 되거든요. 그 비슷한 게 어떤 물건 사려고 정말 이제 막 이 물건에 대한 나의 사랑을 막 불태우고 있어서 조금씩 사가고 있었는데 이제 좀 있으면 이걸 구매할 그게 생길 것 같아. 그래서 구매를 딱 하려고 갔는데 품절이거나 이제 단종됐거나 라인이 바뀌어서 약간의 디테일이 다르지만 내가 원하는 그 내 사랑의 그 향해 대상이 있던 아니야. 사랑의 감정이 향해 있던 그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 약간 이렇게 그 안의 유혹에 이렇게 옆에 점 붙인 것처럼. 재입고 문의. 맞아요. 저 그래서 최근에 5달 정도 재입고 문의를 계속해서 사장님이 조금 게으르시더라고요. 이게 보면 그 되게 웃겨요. 제 지갑을 최근에 구매했는데 그게 재작년부터 사고 싶어 했던 거거든요. 아니 아까 봤는데 왜 자랑을 안 했어요?
있다. 네, 자랑할게요. 근데 그 지갑이 색깔이 단정된 거예요. 아, 근데 거기 되게 웃긴 게 웹사이트 가보면 댓글창에 사람이 다 화가 나 있어요. 언제 왜냐면 들어? 사장님이 다 제 입고 문의하면 다음 달에 들어와요. 2주 뒤에 들어와요. 아, 다음 달에 다시 찾아오세요. 이렇게 해서 저 5달 기다렸어요. 다행히. 거짓말쟁이. 근데 제 사랑이 항의했던 그 대상이 다시 돌아와줘서 아, 구매를 했답니다. 와, 아. 5개월 만에 사랑이면 이건 네. 찐이다 진짜. 찐이죠? 테라피다 진짜. 이호와 소군의 사랑이 빗댈 만한가요? 근데 찐이다. 저는 리테일 테라피가 어느 정도는 도움을 준다고 생각해요. 해소죠. 저희 선생님도 그게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그게 적응적인가를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뭔가 다른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고 계속 할 수 있으면 괜찮다. 계속 해라. 근데 만약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면은 이제 해결해라 이렇게 얘기하시기 때문에 그 피가 되고 살이 건강한 되는. 소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이제 건강한 소비라는 게 안 쓰는 게 건강한 소비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쵸. 아무튼 그러면 이제 갑작스러운 그들 마무리. 각자 영화로 넘어가서 이제 이 영화가 우리에게 어떤 영화였는지 그리고 이제 고음 씨의 게스트로서 출연하신 후기를 한번 들어보고 마무리를 해보고 싶은데요. 그럼 저는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이 영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약간 8, 90년대에 저는 약간 미드나잇 파리의 주인공처럼 과거에 대한 열망이 되게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인간 모두가 다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 다 환상이라고 생각해 나는. 바사삭 깨졌으면 좋겠어. 너무해. 나는 개인적으로 저는 미래가 싫고 기술이 발달된 게 너무 싫어요. 다 개인적으로. 기술을 힘입어 사시는 분이 아이클라우드 최근에 이용하고 너무 좋으셨다고 하신 분이 아이클라우드 정말 지금까지 안 하다 최근에 신청했거든요. 정말 삶을 살기 위해서 했는데 사실 결제한 순간에도 너무 싫었어요. 그걸 결제해야 된다는 게. 그 기술을 누리고 있는 당사자긴 하지만 어쨌든 과거에 대한 열망이 가장 되게 큰 사람으로서 아날로그형 인간이라고 하죠. 그랬을 때 저의 이런 아날로그에 대한 그런 갈증을 되게 많이 풀어준 영화였고 그래서 되게 즐겁게 봤어요. 그런 의미의 영화인데 제가 이거 녹음 시작할 즈음에 고음 씨가 그랬잖아요. 상당히 많이 여러 번 들어봤지만 아마 많이들 못 보셨을 법한 그런 영화라고 못 본 사람이 많다고. 그 중에 저도 한 명이었고 드디어 봤는데 뭔가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영화에 대한 정보보다는 그 영화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제는 나에겐 아날로그인 그 비주얼이 굉장히 그 욕구를 잘 풀어준 영화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4점을 줬습니다. 넬리 씨는요? 저는 그냥 아까 처음에 말한 게 전부이긴 한데 그 홍콩에 대한 그 궁금증이 있어요. 뭔가 보통 정체성이라고 하면 이렇게 단단한 무언가, 붙들어줄 무언가라고 얘기를 그렇게들 생각하기 마련인데 홍콩 사람들의 정체성은 부유하는 것으로서의 정체성이란 말이죠. 그래서 뭔가 이 시대에 만들어진 홍콩 영화에서 느껴지는 감정들 뭔가 되게 호기심을 되게 많이 갖고 있고 근데 그게 지금 사라지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뭔가 또 다른 감정이 발생하는 아쉽기도 하고 뭔가 그게 또 앞으로는 또 어떤 것들이 생겨날지 왜냐하면 그 홍콩 사람들이 또 다른 곳으로 이주해서 새로운 곳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또 다른 것들이 생겨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의 삶은 또 어떨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네요. 고음 씨는 오늘 어떠셨나요? 일단 너무 좋았고요. 제가 좋아하는 두 분이랑 제가 좋아하는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너무 좋았고 뒷방상영관이 지금 몇 년 됐죠? 2018년부터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역사가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프로그램이 되어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되게 이 모임을 지속하고 있는 여러 그 진행자분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다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이런 프로그램 듣고 있나요? 듣고 계시죠? 그리고 아니 고음 씨 듣고 계시냐고요. 아 저요? 네. 죄송하지만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가 저한테 주는 의미는 되게 우연한 계기로 홍콩에 대해서 그냥 알아보게 됐고 궁금해지게 됐어요. 근데 이제 알고 나서 보니까 한국이랑 닮은 점이 되게 많고 그리고 결론이 어떻게 되든 홍콩에 있는 사람들이 좀 덜 혼란하고 그 사회적 혼란 때문에 자신의 삶이 이렇게 휘둘리는 그런 상황은 많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홍콩뿐만 아니라 이런 뭐랄까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여기저기 많잖아요. 관심을 갖고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영화가 진짜 참 좋은 게 이런 뜻을 담으면서도 재밌다는 거. 그러니까요. 아주 멋있고 재밌어요. 예쁘고. 진짜 상업 영화를 이렇게 잘 만들면 정말 상 줘야 됩니다. 상 많이 받았어요. 이미. 그 남주가 이 얘기 꼭 하고 넘어가고 싶네요. 전 보면서 남자 주인공 배우 있잖아요. 네. 여명인가요? 네. 그분 정말 조우종 아나운서. 저는 도경완. 도경환 아나운서 섞어놓은 느낌이에요. 제가 계속 도경완 아나운서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저도요. 응. 근데 여명이 둘이서- 얼마나 잘생겼냐며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그때 잘생긴 것과는 별개로 닮았다니까 진짜. 닮았어요. 닮았어. 응. 닮았어. 그 청자켓 갖고 싶어요. 자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클로징 읽어주시죠. 상영이 끝났으니 계단 조심히 하셔서 천천히 나가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화도 기대해 주세요.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